한국이 먹는 꼴은 못 보겠다. 지난 6월 아프리카 48개국은 대한민국과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목표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와 그 성과는 다양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에 질세라 중국은 9월 베이징에서 2024 중국 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번 포럼에서 28억 명의 중국인과 아프리카인이 단결하는 한 우리는 현대화를 향한 길에서 새롭고 더 큰 업적을 함께 이루고 남반구의 현대화 추진을 선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67조 원 규모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자 거의 포기 상태에 단 중국 정부로서는 아프리카에 에너지를 쏟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의 핵심 대외 철학인 1대1로 프로젝트는 종착점인 유럽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G7 가운데 유일한 참여국이었던 이탈리아는 사실상 탈퇴 수순에 들어갔고 프랑스와 독일도 중국에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냉각되면서 1대1로 구상 자체가 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대1로 포럼은 이런 중국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140개국, 30개 국제기구에서 대표단이 참가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정상급은 29명에 불과했고 러시아의 푸틴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름 도생 소환 군소도서 국가 정상이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을 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군소도서 국가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시진핑의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조차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는 한탄을 할 정도였죠. 1대1로 프로젝트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의 아프리카를 얼마나 큰 타깃으로 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아프리카를 돕는다는 건 핑계일 뿐 아프리카 국가들을 악성 채무자로 만들어 중국에 종속시키려는 것이죠. 시진핑은 중국 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해 글로벌 사우스 친중국계 도국 현대화를 이끌 것이며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무역 번영과 산업 공급망 협력, 보건 건강, 농업 복지 등 10개 분야에서 파트너십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 역시 중국을 호락호락 믿진 않은 것 같습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첫 번째 조건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를 원한다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케냐 역시 10억 달러를 추가 대출하고 기존 채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상회담 시작부터 부채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조건을 건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중국은 난감할 뿐인데요. 중국은 지난 2021년 팬데믹 당시 화상으로 열린 중국 아프리카 포럼 장관급 회담에서 약속한 아프리카 상품 구매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아프리카의 요구에 응할 여력이 없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해외 매체들은 한국과 아프리카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의 대표 공영방송 프랑스 24가 방송한 한국 관련 특집 프로그램이 프랑스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외교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즉 탈유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은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기존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을 대체해가는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 보도는 프랑스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프랑스로서는 한국의 부상이 자국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동맹이 점점 더 성과를 달성하면서 유럽의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하는 동시에 1대1로 프로젝트로 아프리카를 넘보려 하는 중국마저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며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Trentaine de chefs d'État et de délégations d'une cinquantaine d'États du continent sont à Séoul, Christophe, en Corée du Sud. C'est le premier sommet Afrique-Corée du Sud de l'histoire. Il faut dire que l'Afrique est de plus en plus courtisée, hein. On l'a vu, chacun y va de son sommet. Il y a la Russie, on vient de le voir, la Chine, les États-Unis ou bien l'Union européenne. Et cette fois, c'est donc effectivement la Corée du Sud qui ne veut pas rater le coche de ce continent d'1,5 milliard d'habitants, qui bientôt représentera même un quart de la population de la planète et même 40% d'ici la fin du siècle. D'où c'est devenu inédite, 30 chefs d'État, 48 pays représentés par des délégations, 48 pays sur 54, c'est donc quasiment la totalité du continent africain. C'est vraiment un événement d'ampleur, c'est même le plus grand sommet international organisé par le président sud-coréen actuel.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외교적인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고, 여기에 더해 당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영향력에는 훨씬 못 미쳤던 만큼 오늘날 이러한 광경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급속한 관계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양측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실로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한국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외교적인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에 머물렀으나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기술력이 아프리카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매우 충격적이라 말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무역 규모입니다. 아프리카 시장에서 크게 활동한 적 없었던 한국이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사활을 걸었던 일본의 무역 거래를 추월하기 직전 수준까지 급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연간 4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을 이미 추월할 만한 수치이며 넘보기조차 어려웠던 중국마저 곧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Surtout que jusqu'à présent, la Corée du Sud n'est pas très présente en Afrique. En 2022, les exportations en Afrique, ça ne représentait que 2% de l'ensemble des exportations sud-coréennes. Les échanges bilatéraux entre Séoul et le continent africain se chiffraient à un peu plus de 23 milliards de dollars. Alors certes, c'est à peine moins que ce que fait par exemple le Japon, pays voisin de la Corée du Sud. Mais alors, quand on compare à la Chine, on voit à quel point c'est presque ridicule. La Chine, avec 256 milliards d'euros, qui a maintenant, qui essaye de s'implanter en Afrique depuis de nombreuses années maintenant. Et il faut dire que la relation économique entre Séoul et l'Afrique est assez récente. Le Maroc ou encore l'Éthiopie avaient envoyé des contingents en Corée pendant la guerre de Corée. Puis Séoul cherchait aussi à contrer l'influence de son voisin du Nord et l'Afrique était perçue comme un terrain d'affrontement diplomatique. Mais dans les années 90,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성장이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측의 경제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이 만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t quel est l'objectif de ce sommet? alors il y a l'affiche de ce sommet, et elle le dit en quelques mots, il s'agit de construire l'avenir ensemble autour d'une croissance partagée, durable et solidaire. Lors de son discours d'ouverture, le président... En réalité, la Corée du Sud et l'Afrique ont beaucoup à gagner d'un tel partenariat. Oui, parce qu'il s'agit de construire un partenariat gagnant-gagnant. L'Afrique a dans ses sous-sols d'importantes réserves de minéraux qui sont essentielles pour les entreprises technologiques sud-coréennes. Selon un rapport de l'ONG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Institute, l'Afrique renferme par exemple 90% des métaux du groupe de platine qui sont utilisés dans les piles à combustible, dans les voitures électriques, mais aussi plus de la moitié des réserves de manganèse, 44% du cobalt ou encore 22% de la bauxite, qui va servir dans l'aluminium notamment, des minéraux importants pour les ordinateurs, les smartphones du groupe de Samsung, les voitures de Kia ou bien de Hyundai ou encore les panneaux solaires, secteur dans lequel le conglomérat Wanhua a de grandes ambitions, des entreprises qui sont évidemment intéressées aussi d'exporter davantage leur technologie.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해 서구 국가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아프리카와의 관계도 한국-아프리카 협력 모델이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동맹이 날로 강화되면서 오늘날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이제 불과 분의 관계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학습하며 대륙 전체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희망에 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나 매체 GNA는 한국의 개발 노하우가 아프리카에 전해지고 아프리카의 역동성이 한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상생 번영의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르완다 매체 더 뉴타임스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강점을 이어 터닝포인트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모로코 매체 마그레브 아랍의 프레스는 한국의 눈부신 기술 과학 경제의 성장과 같은 놀라운 성공 신화를 배워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 안정화, 영토 보전, 주권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길 기대한다라며 간절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아흐메드 아차니 튀니지 총리 역시 지낸 뉴스를 통해 한국이 경제-사회적 성장을 이룬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면 아프리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 아프리카 동맹의 시너지가 21세기 세계 경제와 지정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앞으로 글로벌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